네, 지금 시장에 대한 컬러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주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꾸려갈까에 대한 시장 분위기. 근데 최근에는요, 시장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은 실적이 나와도 고꾸라지는 경우도 좀 있어 보이니까요. 자, 지금은 시장 자체가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대기 모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같은 성격은 반짝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의 플러스를 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시장 컬러부터 설명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TSMC 포함해서 몇 군데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저께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일단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정치적 변수로 인해서 트럼프하고 뭐 바이든 다음에 해리스 이 얘기 많이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변수가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좀 높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번에 알파벳이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얘기 나온 건 AI 관련되는 시장 인더스트리 산업이 좀 고점을 빨리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려로 섞인 좀 코멘트가 나오면서 알파벳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한마디 뭐가 있었을까요? 빠른 투자 또는 과잉 투자가 적게 투자는 과소 투자보다 낫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예전 같으면은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네. AI가 방향이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3개월 전에 메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투자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뭐 리턴을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주가 좀 안 좋게 받아쳤죠. 근데 이번에는 알파벳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잉 투자가 과소보다 낫다. 왜? 과거에도 이런 어떤 그 인더스트리가 산업혁명인 격으로 변할 때 그 빅테크나 그 업체들이 어떤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향후 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메타나 알파벳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른바 포모 현상이에요. 여기서 포모라면 fear of missing out은 뭐냐면은 arms race. 지금 뭐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레이스를 하는데 떨어지면 완전히 그 뒤로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빅테크 업체한테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AI 투자는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걔네들이 투자를 계속하면은 엔비디아 좋을 것이고 TSMC나 하이닉스한테 좋고 삼성 좋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영특하죠. 과거에 이렇게 무지막지는 아니지만 일단 경쟁이 심하게 해서 투자가 많이 되면은 그 언젠가 3년 뒤가 아니고 최근 많이 했으니까 내년 어느 시점에서 공급이 많이 됐는데 수요가 그러니까 실제 AI를 활용하는 수요가 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그럼 늦게나마 이제 AI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좋다, 괜찮다는 알파벳의 그 코멘트에 대한 해석을 지금 부정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메타 나오고 아마존 나오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올 텐데 어저께 하이닉스 나올 때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투자에 민감할 것 같아요.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가 수요하고 속도가 맞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번 주의 가장 핵심은 그리고 빅테크들이 내려가게 된 가장 큰 거는 AI 고점에 대한 논란이 일찍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3E 통과됐다 안 됐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통과를 HBM3E는 아니고 3 버전을 했는데 3 버전은 뭐 중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3E가 통과하면 오히려 그 통과해서 나중에 생산이 되면 내년 2분기 정도에 막 올라갈 텐데 물론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만은 두 업체가 제대로 붙으면은 그때는 진짜 HBM에서의 어떤 공급이 충분히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고점을 생각한다면 보통 반도체가 한 6개월 정도, 한 9개월 앞당겨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실적이 2분기, 3분기 좋다 하더라도 내년도 2분기 그걸 앞당겨서 피크아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엄청난 그 머리 좋은 투자가들이 많아서 AI 고점에 대한 우려를 아주 세게 이번 주에 만들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맞아요.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네. AI 캐즘이라는 말.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그 악몽이 있어서. 네네. 그럼 그 고점이라는 인식이 지금 월가에서부터 피어나고 있다면 저희는 포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고점이라는 인식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네. 세 가지 가정을 정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결론을 본인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더라도 제가 시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돼서 그 눈치를 서로 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눈치 작전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되느냐? 그 고점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조금 들어먹겠죠. 그 고점에 대한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엔비디아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알파벳보다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은 뭐 조금 애매하고요. 이거 활용하는 거니까. 엔비디아 8월 말에 있는 거, 그때까지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서로 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사 무슨 빅테크 미국의 어떤 그 캐피탈을 얘기하더라도 뭐 그게 엄청난 얘기도 소용이 없는 거죠. 판단하셔야 돼요. 정치적 변수는 트럼프건 해리스건 관계없다. 그러면 일단 됐다. 넘어가고 두 번째 AI 고점은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경기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HBM이 100%가 아니고 85%면 그거는 내년에 엄청난 이슈가 되면은 HBM 투자를 하느냐고 해서 HBM이 아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급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HBM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그 도미노가 HBM 아닌 쪽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생각보다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실적이 엄청 좋아도 다시 무너지는 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미국의 경기를 봐야죠. 미국의 경기는 뭐죠? 뭐 GDP이란 이런 거 무너지나요? 그래서 세 번째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나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7월 달에 한다든지 아니면 7, 9, 11, 12 네 번을 한다든지 그게 보험성 아니 실제 걱정이 돼서 금리 인하를 조기 단행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은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바로 앞에 HBM 투자하고도 연관돼서 올라간 만큼 골짜기도 살 수 있다라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변수는 반영돼 있고 경기 침체는 아직 요원은 아니더라도 좀 제껴놓는다 그러면 결국 AI 고점이고 AI 고점에 대한 얘기는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권위 있는 거는 다음 주,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이 더운 여름에 그걸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미리 그 우려를 해가지고 빠진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한 25%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닝 파워 온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주가에서 빼는 거는 사실은 실익이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가 다시 전고점 25만 원으로 빨리 올라갈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겸손하게 가면 트레이딩 기회일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눈치 작전 한번 먹을 수 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길게 얘기하면은 아니 HBM이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얘네들이 계속 투자한다면서요. 투자하는데 뭐 당분간 문제 없지 않아? 그러면 내년도 2분기가 만약 이슈면은 올 말쯤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일정 부분의 포트에서의 저가 매수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략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AI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칩 시장에서의 권위자의 입에서 나와야지 시장에서 모두 인정이 되는 컨센이 될 것이다. 그 권위자라 함은 이제 뭐 엔비디아, 뭐 마소 등등 빅테크 기업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거고, 자, 컨콜이라든지 그런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가이던스를 이제부터 눈치 보기 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가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열어봐 주셨다라는 점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SK하이닉스 국내 대표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본부장님.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주셨었잖아요. 5조 한 그 근처 나오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주가는 보합 혹은 내려갈 여지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20만 원이 깨지고 19만 원도 깨졌었단 말이죠. 네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실적은 굳이 흐름을 잡은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말이죠.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21% 올랐다. 이게 증권사에서 추정한 건데 회사에서 가이던스 써서 20% 남짓 증가했고 출하량이요. 가격은 한 15% 가격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슈는 뭐냐면 낸드가 출하량이 좀 줄었어요. 낸드요? 그래서 낸드가 출하량이 줄었는데 3분기에도 출하량이 이제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낸드 쪽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이닉스의 낸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SSD, 엔터프라이즈 SSD가 있고 일반적인 단품 낸드가 있는데 이 SSD는 얘네 그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인데 그 회사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레거시용으로 하는 휴대폰 기타 등등에 사용하는 낸드 그 가동률 거기에 수요는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완만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낸드의 출하량은 예상보다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조 5천원 나오면 어닝 파워가 있는 거고 그 어닝 파워는 역시 HBM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낸드가 조금 출하량이 적었는데 D램 쪽에서 HBM이 좋았다는 거 그 좋은 포인트고 또 하나는 5조 5천이라는 숫자가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쌓아놓은 거를 환입이 되는 그 효과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5조 5천억에 3천억이 재고자산이 마이너스 날 거로 예상해서 충당해 놓은 것이 환입된 거거든요. 이 3천억의 숫자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한 5조 2천억 정도 흑자가 난 거죠. 삼성전자가 한 6조 정도 좀 넘게 반도체에서 이익이 났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상당 부분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천억대가 아니고 1조 이상, 2조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진짜 피 터지게 이익 규모에서 1, 2등을 다투고 약간 삼성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낸드가 빛 그로스가 좀 낮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퀄리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2분기 되면 3분기 되면 3분기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한번 보실까요?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어저께 실적 나오고 나서 에너지 전부 다 7조대를 보고 있어요. 7조대. 4분기는 뭐 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8조 한 중반에서 9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면은 내년도 만약에 1분기부터 이익이 사그라든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이익이 조금 수그러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걱정하는 게 맞아요. 6개월, 9개월. 근데 그게 피크아웃이거든요. 근데 그거 피크아웃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HBM 너무 많이 생산했을 때 있어요. 그거는 엔비디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으면 일반 레거시가 안 좋으니까 4분기, 3분기, 4분기 좋다가 1분기부터 약간 애매하다는 건데 그 경기는 OECD 선행지수하고 삼성 하이닉스의 그 상관관계가 과거 2015년 이전에는 꽤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OECD 경기 선행지수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좀 둔화되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번에 또 맞을 것이냐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1분기 내년도 한 2분기까지 쭉 지속이 된다 하면은 아마 그 이익이 이런 그 고점에 대한 논란을 디디고도 서서히 다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속도는 좀 기스가 났죠. 기스가 나는 게 흠집이 난 게 다른 주식도 갈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연말까지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주식이 아니거든요. 좀 더 아까 오늘 뭐 저분들 말씀드린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과거라는 게 얼마 전처럼 이렇게 욱 달아올릴지는 그건 둘째예요. 근데 주가는 일단은 그 피크아웃에 대한 약간 설익은 아니면 좀 빠른 경계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세 3분기, 4분기 이익이 올라가고 1분기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하이닉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닉스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은 HBM 언제 한다. 이건 하이닉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고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수익성. 그러니까 무지하게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약간 이상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속도를 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부터 서서히 매수 관점도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구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부장님. 한미반도체도 실적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SK 하이닉스보다 좋았거든요. 한미반도체 오늘 나왔나요? 제가 오늘 찾지 못했는데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 영업이익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예, 300% 정도가 300%? 4배. 예. 그러면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예요. 예상대로.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것이 아마도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 2분기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4배. 네. 매출로는 한 2.5배 나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어저께.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반등하는 거는 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니컬리 한 10만 원 깨질 때가 좀 돼가지고 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10만 원 깨지는 게 좀 아쉬운 거고 다른 이슈 때문에 13만 5천 원 정도가 깨지면 기술적으로 조금 무리가 되는데 오늘 마침 실적이 발표돼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미미한 이유는 미미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네, 한미반도체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으나 예, 부합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고 근데 사실 부합 이상이긴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실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에서보다는 그냥 그동안의 하락을 지지해주고 멈춰주는 효과에서의 반응인지라 예, 90억 정도 맞아요. 마진이 좀 더 높아서.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13만 5천 원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까지 받아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솔리다임 네.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재가 맞습니까?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고요. 그 하이닉스가 그 예전에 인텔한테서 받은 것이 네. 이 솔리다임이라는 솔리다임.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낸드에서도 일반적인 낸드가 있고 그 다음에 SSD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SSD에 이 우리 솔리다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2년 전에 10조를 주고 샀는데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주 안 좋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저께 기사에 가면은 이것이 10조에 산 거죠. 근데 이것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가 혼자서 상장 안 시키고 끌고 가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낸드도 투자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시키려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138조였는데 솔리다임이 상장하는 시총을 업계에서는 20조 이상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현재 시가총액의 하이닉스 본사 시가총액의 약 한 14% 15% 정도가 솔리다임이 차지한다는 거니까 적지 않죠. 예. 근데 이 지분을 구주를 매각하겠죠. 경영권을 유지한다면 50%까지는 아니고 30-40% 아마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현금이 20조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6조 이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5, 6조가 껌값은 아니죠. 하이닉스가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투자가 줄었을 때 10조 이하였고 보통은 10조 후반, 올해 한 10조 후반 정도 투자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의 한 30-40% 해당되는 금액을 부주 매각을 통해서 가져오면은 저 회사는 상장한 거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고 돈 벌고 우리가 뭐 HBM을 하든 뭐든 새로운 걸 할 때 돈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의 여유가 생겨 투자를 하는 거 아니더라도 부채가 좀 늘어났으니까 부채를 갚을 수도 있어서 좋은 겁니다. 따라서 그런 긍정적인 분명히 있어요. 네. 당연히. 근데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는 거죠? 자회사 상장해서 그러면 뭐 그러면 만약에 퓨어한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이 좋다 그러면 뭘 사겠어요? 그거 기준으로 하이닉스 안 사고 이 회사를 사겠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에 부정적이겠죠. 상장? 근데 지금 상장을 언제 정확히 하는지 모르는 네, 건데 네. 일단 나왔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PER 배수를 할 때 하이닉스를 예전에 뭐 2.5배 줬다 그러면은 조금 찝찝해? 2.34배 줄까?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부정적인 가능성을 잠재적인 걸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와야지만 더 구체적인 셈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단독 뉴스와 함께 저희도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유니스토리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